아무도 안 알려주는 고혈압 관리의 함정. 왜 약만 먹어도 혈압이 계속 오를까? 혈압약을 매일 먹고 있는데도 왜 혈압이 오르죠?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수년째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잠을 못 자면 혈압이 들쑥날쑥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저는 조용히 한마디를 드립니다. 약은 치료가 아니라 조절일 뿐입니다. 혈압약은 마치 수돗물에 수도꼭지를 조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수압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관이 점점 낡고 약해지고 있다면 언젠가 갑자기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 근처면 이제 괜찮아졌네 하시지만 사실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그만큼 압력에도 민감해집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혈관 보호 작용을 하던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보다 혈압이 더 쉽게 오르거나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약만 복용하면서 생활 습관은 그대로라면 당연히 혈압의 뿌리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운동 부족, 나트륨 과다 섭취,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혈압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분들 중에는 식단을 조금씩 조절하고 걷기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이 약의 종류나 용량을 줄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드셔도 생활이 전혀 바뀌지 않으면 혈압 조절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왜 고혈압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는 자세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혈압을 올리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피를 보내야 하고 그 결과가 바로 혈압 상승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약으로 조절하는 것을 넘어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생활을 바꾸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매일 약을 먹고 있지만 아침 혈압이 150이 넘거나 스트레스만 받아도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다면 이제는 약만 믿지 말고 생활 전체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 같은 나이대 여성으로서 혈압 문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리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은 내 몸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약은 점점 늘고 몸은 더 지쳐갑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숫자에 속지 마세요. 혈압 수치가 정상이어도 위험한 이유. 병원에서 혈압을 쟀을 때 120에 80 나왔어요. 괜찮죠?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 혈압이 정상이면 건강하다는 믿음은 사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정상 혈압이라는 수치에 안심하신 나머지 생활습관 개선을 멈추거나 약을 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중에 몇 달 뒤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지어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겨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혈압 수치는 그 순간의 겉모습일 뿐 몸속의 실제 혈관 상태나 혈압의 흐름 전체를 반영하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갑자기 160까지 치솟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밤에는 혈압이 오히려 상승해서 자는 동안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변동성 고혈압은 일반적인 혈압계 수치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심장, 신장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이런 변동에 더욱 민감합니다. 혈관이 노화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조절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기온 변화나 스트레스, 심지어는 식사 시간에도
혈압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매번 병원에서 측정할 때는 정상 혈압이었지만 집에서는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났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보니 밤에는 혈압이 지나치게 높고 낮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이런 경우 병원 수치만 보면 절대 파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숫자에 속으면 진짜 위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수치 하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혈압이 오르고 내리는지 그 패턴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 혈압 수치 120에 80이라는 기준도 사실 나이나 몸 상태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성인과 70대 여성의 정상 혈압 기준은 같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에겐 130도 높은 수치지만 나이 든 분에겐 무리한 혈압 조절로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균형을 잃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숫자 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침에 자주 두통이 있거나 눈이 침침해지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감이 생긴다면 그건 혈압이 단지 정상 수치에 있다는 이유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혈압이 잘 나와야 건강하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십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기 전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고 숨을 가다듬으며 잘 나와야 할 텐데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긴장 상태 자체가 혈압을 순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선 최소 5분 이상 안정 후에 혈압을 재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리는 건 수치를 낮추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몸 전체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수면은 어떤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게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혈압계의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몸의 상태, 생활 패턴, 감정 상태까지 함께 들여다보아야 진짜 건강한 고혈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이 독이 되는 순간 혈압 낮춘다고 먹는 음식들의 반전. 이 음식이 혈압에 좋대요. 혈압엔 무조건 저염식이 정답이래요.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고 그대로 식단을 바꾸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는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고혈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들은 대부분 칼륨이 풍부하거나 나트륨을 줄일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두유, 해조류 등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런 음식들이 가진 영양 성분은 혈압 조절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당분이 많아 당뇨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혈당을 자극해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2개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경우 칼륨 과다가 생기면 신장이 약한 시니어 분들에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동물성 지방을 줄일 수 있어 좋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중에는 설탕이나 식이섬유가 과도하게 들어간 제품이 많아 혈당 변동을 유발할 수 있고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위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고혈압 관리에 있어 저염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방송과 의학서적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금 섭취를 거의 완전히 끈다시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트륨 부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 근육경련, 저혈압 증상, 심지어 실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 땀으로 나트륨이 배출되는 시기에 무리한 저염식을 계속하면 혈압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병원 외래에서 땀을 많이 흘린 뒤 어지러움을 호소하신 7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소금 섭취를 거의 하지 않고 음식도 싱겁게만 드시던 상황이었어요. 검사 결과 전해질 농도가 매우 낮았고 그로 인해 혈압이 계속 흔들렸던 것이죠. 이렇듯 건강식이라는 것도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만 하면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은 좋다는 것 몇 가지만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구성과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일에도 당이 많은 종류들이 많습니다. 포도, 망고감, 바나나 등은 생각보다 혈당을 빨리 올리고 혈압까지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드실 경우 수면 중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죠. 제가 직접 상담했던 60대 여성분은 오전에 바나나, 점심에 두유, 저녁엔 토마토 주스를 마셨는데 몸이 점점 붓고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건강식을 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당과 칼륨, 수분을 과다 섭취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식단을 조정하고 염분 섭취를 적절히 늘리고 나서야 몸의 붓기와 혈압 불안정이 해소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건강식도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V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맞춤형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고혈압 관리법입니다. 결국 식단은 정보보다 실천이고 유행보다 균형입니다.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하나하나가 혈압을 끌어올릴 수도 조용히 건강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고혈압 관리는 뇌와 마음까지 챙긴다 놓치고 있는 결정적 변수. 고혈압 관리는 수치, 식단, 약물 이 세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들쭉날쭉하거나 원인 모를 어지러움, 두통, 불면이 반복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영역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뇌와 마음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심리적 스트레스와 감정 상태는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고 활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하루를 준비하는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데 만약 이때 걱정이나 불안,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이 겹치게 되면 혈압은 예측 불가능하게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감정의 기복이 신체 반응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상담 중 요즘 들어 별일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요라고 말씀하시는 60, 70대 여성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검사해보면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혈압의 변동폭이 크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고 악몽을 꾸는 등의 수면 장애가 반복되면 몸이 회복되지 않고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침 혈압이 오르고 심하면 새벽 뇌졸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한 여성 환자분은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하고 머리가 띵해요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수면 중에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는 야간 고혈압 상태였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약만 조절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활 전체의 긴장을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몸이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거나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는 5분간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짧은 루틴 하나가 교감신경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발의 온도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긴장할 때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죠. 손이 차가운 날은 심리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버티기보다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혈압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내 몸이 쉬자고 보내는 신호가 바로 이 혈압일지도 모릅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살피는 것부터 진짜 고혈압 관리는 시작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